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D램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의 사양에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원천 기술이 들어간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 메모리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원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가 모든 칩이 사양이 같은 표준칩 커모도티이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CPU, AP 등 시스템 반도체보다 제작 난이도가 낮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메모리도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D램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 저장 장치인 낸드보다 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이제 D램 시장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단 3개 업체가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D램 시장은 도시바, 인텔, 키몬다, 히타치, NEC 등 수십 개 업체가 난립했지만, 3개 업체로 정리된 이후에는 새 플레이어 진입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장이 바로 메모리 시장입니다. 미국 규제로 마치 새로운 플레이어가 금세 힘을 얻어서 시장의 명암을 올리고 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D램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에는 다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컴퓨터, 스마트폰 외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는 물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나 차량용 반도체에도 D램은 탑재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산 장치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속도가 빠른 휘발성 메모리인 D램이 필요합니다. D램 같은 휘발성 메모리는 전력이 공급될 때만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는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타이핑할 때마다 바로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에 곧바로 저장되면 좋을 것 같지만, 굳이 휘발성 메모리인 D램에 임시 저장했다가 이 저장 버튼을 눌러야만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에 저장되도록 해놓은 이유는 낸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 D램 같은 휘발성 메모리를 섞어 사용해야 IT 기기의 동작이 빨라지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기반의 SSD나 하드디스크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PU와 연결될 경우 CPU가 아무리 빨리 작업을 처리한들 데이터의 입출력이 늦어 연산 속도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D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D램보다 빠르고 소비 전력도 낮은 SRAM도 있지만, SRAM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는 D램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메모리 시장 자체가 D램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D램의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캐패시터인데요. D램은 스위치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 1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패시터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캐패시터가 유별난 구조물이라 공정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이 D램에서 캐패시터는 수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전하를 저장했다가 방출합니다. D램은 캐패시터 상의 전하를 축적하면서 1과 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이 D램 기술 발전은 캐패시터의 발전과 계를 함께 해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칩 미세화로 캐패시터를 구현할 방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테스트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전하를 담아낼 수 있는 캐패시터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기술은 첨단 신소재의 결정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등은 모두 D램의 발전에 기대서 그 성능이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램은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칩인데요. 그래서 작동 방식은 물론 PCB 기판과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 기판의 구조 등이 모두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DDR과 같은 게 다 그런 것들이죠. 이런 규격이 바뀔 때마다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교체도 필연적입니다. D램은 설비 투자가 크고 생산 주기도 길기 때문에 생산 설비 중 다수가 세대 변화에 따라서 교체됩니다. 그만큼 자본 집약적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뜻이죠.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스마트폰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격의 D램이 출시되면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최고의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인텔, AMD와 같은 기업들도 최근 부쩍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패키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다른 칩과의 조합입니다. 이런 칩에는 당연히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이 프로세서 업체들은 메모리 업체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쟁력도 이제는 메모리가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규제가 메모리 시장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중국 규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메모리도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EUV 장비를 D램부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시작된 EUV 활용이 이제 D램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EUV 장비는 이미 중국에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이닉스의 중국 D램 공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전체 D램 생산에서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 공장에서는 EUV 라인을 깔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D램 생산을 위한 미세 공정 구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칩 생산에 따른 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고부가 D램 생산에도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 공장을 낸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식의 임시 변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낸드 공정에서는 EUV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D램 라인을 낸드로 바꾸는 것이지만 낸드도 몇 년 후엔 EUV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장을 CMOS 이미지 센서 등 성숙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한 칩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을 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로서는 돈이 되는 공정을 구축하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공정으로 자꾸 다운그레이드 해야 하는 셈이라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낸드 업체 YMTC의 성장에 위협을 느껴서 EUV 장비뿐만 아니라 DUV 심자외선 장비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을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해법 자체가 막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D램의 시장 장벽은 높습니다. 이제는 D램, 낸드 등 메모리 기술 자체가 미국이 최고 자리에 서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기술적인 제한을 들이대기에는 문제가 부작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를 판 인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삼성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가 갖고 있는 그 함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